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매일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자, 매경 일면 토끼입니다. 서울 바로 옆 네 곳에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가천 네 곳에 심양 가구 신도시 2021년부터 분양, GTX 되면 30내 출퇴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교통을 보면 서울역까지 GTX 완공될 수 없는 전철에서 15분, 하남 교사는 수서역까지 20분, 인천 계양은 여의도까지 25분, 과천은 이거는 뭐 GTX 관계없이 그냥 현 4호선으로 사단까지 10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일면토기사 서울 솔림 못막을 상기 신도시.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리는 것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를 보면은 좀 그 타이틀 내용이 제목이 부정적입니다. 자, 공간적으로 보면은 인천 계양은 서울 서북부 방향에 있고 남양주는 서울 동북부, 과천은 서울 강남 밑에 있고 하남은 서울 강남에서 오른쪽에 있죠. 동쪽에. 자,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은 지금도 공급이 넘치는 변두리에 아파트 지었고 하남 교산도 접근성 떨어진다 해서 상기 신도시가 서울 집가를 잡는데 역부족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에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집값 떨어지는 곳에, 그래 아파트 값 떨어진 곳에 또 신도시를 지었다는 거죠. 공급 과잉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 수요 찾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한국경제의 내용입니다. 서울 접경으로부터 가깝다고 하지만 강남 도심 등 주요 업무 지역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더 멀다고 더 멀며 이들 네 곳만으로 강남 고급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나마 가천과 하남 교선의 상대적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 분석가의 얘기를 매경에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강남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언TV 독자 그리고 팬 여러분은 관심 있게 기회를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현자 그러니까 전문가로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부동산 디벨로퍼계의 현자로 불리는 김성배 비데스 개발 대표는 장기적으로 서울 핵심지 주택값은 미국의 맨해튼처럼 지금보다 몇 배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낡은 주거지대는 녹지 가격으로 떨어져 철거되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 서울 강력권 철도 GTX 같은 강력교통망이 갖춰지더라도 도심 핵심지가 더 뾰족해지는 양극화는 펴기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뭐 GTX 해가지고 그 상기 신도시 발표해서 뭐 남양주, 인천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것은 막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강남권의 그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풀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이 맨해튼처럼 이렇게 막 지수 오르고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집값이 뭐 더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2012년 2013년 아파트 상승장은 대구 경북
등 지방이 이끌었지만 이번에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서울과 수도권이 견인했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뛴 것은 아파트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7년 수도권 전체 3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됐는데 이 중 아파트 비중은 60%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7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된 가운데 아파트는 그중에서 38% 불가다. 아파트 선호도와 절대적인 국내 주거 특성상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서울 집값을 올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오른 것, 특히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이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공급은 적고 이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법칙에 의해서 서울의 집값, 강남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는 많았지만 2016년부터 다시 수도권, 경기도 서울 지역에 도는 인구는 많아졌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올해에도 5만 4천 명 수도권을 유입됐는데 최소 3만 채의 주택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은 결국 인구가 더 유입됐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더 많은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은 정부 예상과 달리 다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 내 교통이 가장 좋고 부촌,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타운으로 상징이 있는 곳은 장기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강남 지역이겠죠. 교통도 좋고 부자들이 사는 이런 곳은 결국 장기 투자, 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로서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강남 재건축을 풀어줘야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서울과 강남이 입성하려는 수요는 점점 커지는데 이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물량이 늘지 않으면 가격은 결국 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그 상기 신도시까지 그리고 서울 지역의 이제 집값 분석을 종합하면 상기 신도시로 인해서 과천과 하남 정도는 그 서울 집값을 장기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입주하려는 분들은 내구 중에서 특히 하남과 과천 지역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쪽 지역을 갖다가 사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울 강남에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이는 사람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전문가 얘기 따를 것 같으면 서울의 집값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사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은 앞으로는 더욱더 오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는 강남 지역에 집을 살 수 있는 여윳돈을 가진 분에 한해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라이언TV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